부동산 경매 혼자 시작하는 법이에요. 혼자 시작하는 법.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 경매를 내가 혼자 시작해야지 라고 하신 분들한테 오늘 그 방법을 그냥 간략하게나마 딱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동산 경매,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 혼자 시작하는 법이에요. 혼자 시작하는 법.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유튜브 보고 낙찰받았어요. 뭐 하고 낙찰받았어요. 근데 이제 잘 뭐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한테 문자를 주거나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다는 답변을 못 하는데 할 수 있는 한 제가 시간 있으면 최대한 답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봐주신다고 해가지고 고마우니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와주셔서 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혼자 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럼 혼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 경매를 내가 혼자 시작해야지 라고 하신 분들한테 오늘 그 방법을 그냥 간략하게나마 제가 해본 방법이니까 간략하게나마 딱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본래 이제 물건을 골라야 돼요. 경매는 물건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면 경매 물건이 차라차라 올라와요. 예,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고르려고 옥션 사이트를 하면은 1년에 120만 원, 때로는 90만 원, 100만 원, 제일 싼 게 한 3, 40만 원 이렇게 돼요. 전국을 보는 게 1년 동안 보는 게. 그러니까 좀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걸 결제하기도 그렇고 그걸 결제한다고 해도 뭘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쓱쓱 보시는 거예요.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무료니까.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돼? 홈쇼핑 하듯이 그냥 대법원 사이트를 즐겨찾기 놓고 그냥 탁 클릭해서 이렇게 드르륵 한번 보세요. 드르륵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들 아는 지역에 나온 물건이 딱 보여요. 제 말이 딱 맞죠? 그죠? 해보신 분들 알아요. 네. 다른 물건은 안 보이지. 내가 모르는 지역이니까 뭘 봐.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역의 물건이 여기 있네? 예를 들어 내가 대학교 때 그쪽에 원룸 얻어서 자취하던 그런 방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나오지. 예? 어릴 때 살던 동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다 보면은 내가 아는 지역에 주변 물건이 나와요. 그게 딱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관심이 딱 가잖아. 그래서 우리 집 옆집이 나왔네? 막 그러면서 아니면 우리 어머니 집 동네가 나왔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럼 보게 되지 않아? 그럼 어머니 집이 나왔어. 어머니 집 근처가 딱 나왔는데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엄마, 그 집 엄마 집 얼마야? 얼마? 얼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얼마지? 그럼 예전에 얼마였어? 이렇게 얼마. 이 조사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도 아마 잘 모르실 거야.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거든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은 정말 좋은 멘토를 얻으신 거고 부모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잘 아시면은 정말 그 부모님하고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집 근처에 나온 게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다니던 직장 근처에 물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억짜리가 1억 7천 얼마에 탁 나왔어. 그러면 초보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1억 7천 얼마에 사겠다. 와, 대박, 너무 싸네. 나 보석을 발견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내 주변 지역, 내 집이나 회사나 때로는 옛날에 거주했던 곳이나 우리 부모님 댁이나 뭐 이 근처에 있는 물건이 딱 나오면 집 근처면 어떻게 돼? 집 근처면은 집 근처 부동산에 퇴근할 때 와서 들려가지고 물어봐.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가서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집 근처에 있는 거, 때로는 회사 근처에 있는 거를 조사했다. 조사해가지고 바로 들어가? 처음이니까 못 들어가. 이게 부동산에 집 근처에 가서 조사했는데 뭐 입찰 들어가? 말도 안 되죠. 모르는데. 그래서 뭘 해요? 나중에
낙찰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낙찰가. 낙찰가를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동산에 가서 조사한 그 금액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싸게 받았구나. 이 사람은 싸게 안 받았네. 이 사람은 무척 싸게 받았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지금부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본인이 이제 모의 입찰을 하게 되지. 이제 딱 자기 혼자 입찰가를 딱 정해서 어떻게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쭉쭉 그냥 눈팅을 하는 거지.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물건이 눈에 딱 띄는 거지. 딱 띄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내가 아는 부동산은 아니죠? 동네를 아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에 그냥 쑥 들어가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나서 대충 얼마짜리구나 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낙찰가를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낙찰가를 확인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 사람은 얼마 정도 싸게 샀구나. 이 사람은 얼마 안 남고 이 사람 많이 벌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돼? 내가 다음 물건이 나오면서 본인이 부동산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본 그 시세를 가지고 나는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 이 정도 쓰면은 낙찰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혼자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시작은 하는데 이제 입찰을 못 해. 맞죠? 입찰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권리 분석. 자, 권리 분석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스스로 하려면 책을 보거나 요즘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보고 많이 공부한다고.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권리 분석 알려주시는 분들이 인장 많아. 그리고 책도 괜찮은 것들 여러분들이 골라서 몇 권 정도만 보면 딱 능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입찰 들어가려면 무진장 떨리고 불안합니다. 왜? 확신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은 현실과 많이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는 하도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혼자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스스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게 너무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안하면, 그리고 공부하는 게 시간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경매 학원이나 권리 분석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약속을 잡고 얼마인지 확인해야지. 얼마인지 권리 분석만 해주면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 돼요. 한 건당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안 하니까 그런 학원들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권리 분석 간단하게 딱 나옵니다. 그분들이 해줘요. 그러면 혼자 공부를 시작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권리 분석도 공부를 좀 해야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잘 못하겠으면 권리 분석 의뢰해서 조금 돈을 주고 의뢰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한번 권리 분석까지 해가지고 입찰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입찰할 때 법원에 가는 거는 처음이니까 불편하고 좀 두렵고 그런데 나중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 보면 다 되니까. 자,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혼자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혼자 이렇게 쭉쭉쭉쭉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괜찮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 시작해서 꾸준히 해가지고 낙찰을 받고 하는데 딱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시세를 부동산에 가서 조사할 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세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부동산 물건 값들은 부동산 사장님이 다 알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내고 싶은 대로 내고 사고 싶은 사람이 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찰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찰제가.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부동산이 네이버 시세로 딱 나오면 정찰제인 줄 알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딱 나오면 정찰제인 줄 안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계속 뭐 예를 들어 지난달도 가고 이번 달도 가고 다음 달도 가고 그 다음 달도 가고 그전 연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정찰제가 아니고 그게 상황마다 수시로 바뀌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내가 얼마 입찰을 해서 얼마를 벌겠다라는 그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혼자 경매를 하든 누구랑 같이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물건에 대한 시세를 명확하게 파악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방법을 제대로 익히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많이 하면 돼. 많이.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니고요. 부동산을 자주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돼요. 한 군데 부동산을 자주 돌아다니고 여러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 그 시세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혼자 경매 시작하는데 요렇게 한다고 하면 된다고 순서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시세 조사를 명확히 해라, 이런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권리 분석을 명확히 해라 라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권리 분석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경매하시는 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권리 분석할 게 너무 많아. 권리 분석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권리 분석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실전에서 제대로 된 걸 빨리빨리 낙찰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권리 분석은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평생 입찰할 물건의 한 85%는 다 해결돼요. 예. 그리고 저희 따박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청난 권리 분석을 잘하는 그런 물건에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 혼자 해가지고 뭘 하는데 무슨 권리 분석이 대단한 걸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깨끗하고 깔끔하고 편안한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런 물건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런 물건 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번째 포인트는 뭐야? 권리 분석을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말고 돈이 되는 포인트를 딱딱딱딱 찝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아니, 어떻게 포인트를 찝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한 적어도 2-3시간 필요하지. 포인트만 알려주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제 말은 뭐예요? 권리 분석을 차라리 그렇게 본인이 포인트를 못 잡겠으면 학원 가서 권리 분석만 하는 학원 가가지고 포인트만 좀 잡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그 포인트를 잡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저도 그 포인트를 잡는 데 노력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인 거지. 안 그랬으면 공부만 하고 지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부동산 경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시작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순서는 처음에 대부분 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보는데 우리 집 주변이나 내가 아는 지역 주변에 있는 물건이 나오면 그 지역 주변에 가는 부동산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낙찰가를 확인하면서 모의 입찰을 해라. 그러면서 뭘 해요? 권리 분석을 공부를 유튜브나 책을 보고 꾸준히 하면 돼요. 나름대로 권리 분석이 스스로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하면 입찰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이 권리 분석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돈을 주고 권리 분석 의뢰를 하면서 거기서 좀 배우세요. 그거 물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배우면 돼요. 그래가지고 입찰을 해라.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낙찰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혼자 하더라도 저희가 딱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그거는 뭐야? 신경 써야 될 점이 있다. 하나는 시세 조사를 하는 거다.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거는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니고 자주 돌아다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자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는 돈 되는 포인트만 잡으려고 권리 분석을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나 저거나 모르는 거 다 공부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 이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은 빌딩 남자와 함께 부동산 경매 혼자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